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풀이하는 시간으로 이번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장한고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될 문제는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식을 x-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자. 나머지도 뭔가 있을 거예요. 자, qx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정리 문제는요, 잘 모르면 써라. 뭘 써라? 어떤 주어진 식을 나누고 그럼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물론 이 나머지는 지금 구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정리 원리는 뭐다? 식 쓰고 그 다음 이곳 0 만드는 숫자 대입하자라는 거죠.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와우, 27에 2, 54 45 3 여기 마삼 뿌삼 0 다행이네요. 와우, 이게 이제 R이다. 지워졌고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9 해서 썼다. 그 다음 또 QX를 X 플러스 2로 나눴다. 몫이 생기는데 모른다. 나머지 구하자. 자, 근데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은 이 QX가 그냥 새로운 식이 아니라 혹은 뭐 fx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정의되어 있던 이 목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식을 다시 쓸 때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 qx 자리에 지금 주어진 정보들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대입해 준 거죠. 대입. 이게 이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이 R2라는 것은 역시 이 부분을 이제 모르는 거니까 이것을 0 만드는 숫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6, 4, 5, 20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자, 그럼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5 이곳은 0이니까 넘겨서 R 그 다음에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 5 처리해서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1쯤 됩니까? 자, 됐고요. 5R2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0 이렇게 되니까 R2는 뭐 8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나머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적절한 산수만 잘 하면 되는 거죠?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부분, 이 부분 대입하는 요소가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잘 이해됐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제곱, I 세제곱, 우와, 많군. 그 다음 해서 계산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문제죠? 복소수 I 관련 계산이네요. 자, I 거듭제곱 이런 녀석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I는 I. 이런 거 학습하셨죠? 제곱, 세제곱, 네제곱. 1 나왔어. 5제곱은 다시 I. 4번마다 규칙. 그리고 이 4개의 합을 구해가게 되면은 소거, 0.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규칙이었었죠. 자, 이 규칙을 문제에 적용하면 됩니다. I 제곱 짜자자잔 해서 I의 2017제곱까지 갔는데 4번마다 규칙이 돼서 0 처리되니까 4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지워져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지워질까요? 4의 배수 형태. 우선 100이 4의 배수니까 2100의 배수 여기까지 이제 없애버릴 수 있죠. 자, 그러면 I의 17제곱 일단 요 정도까지 있는 숫자라고 보면 되겠고 16제곱 4의 배수 16 16을 빼버리니까 이것도 다시 I. 결국은 개수가 2017개나 있었지만 4개씩 지워져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몇 개 남는다? 하나가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됐습니다. I의 2018제곱, I의 2019제곱 분의 1 이런 형태만 주어진 식이
남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이야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i 제곱도 16을 없애버리니까 세제곱분의 1, 이건 유리화해야 되니까 i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i 제곱 마이너스 1, 4제곱 1이었으니까 분자에 있는 i. 됐습니까? 계산 끝났습니다. 겁먹지 말자 라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네 번마다 규칙, 그 다음에 i 계산, 이 부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겁먹지 말고 자신감 갖고 문제풀이를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항목도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노리신 항목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습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항고 12번 문제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순서가 정해진 정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다. 나누기 문제 열심히 써야 되겠습니다. x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c로 나눴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 자, 나머지 정리 문제는 주어진 이 식을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하면 문제의 상당 부분 풀이가 끝났다. 그 다음 나머지 정리 원리까지 알면 거의 또 마무리가 돼가는 거죠. 0 되는 숫자 c를 대입하겠다. 그래서 c 플러스 a, c 플러스 b는 중간 0 되고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번 문제는 뭐죠? 정수 더하기 정수, 정수 더하기 정수, 정수야 뭐하냐. 자, 정수 3개를 곱하기 해서 11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11이라는 숫자가 소수라는 거죠.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11을 만들까? 더군다나 여기 숫자는 a, b 이렇게 되는, b 이런 숫자들이 점점 커지는 숫자니까 제일 큰 숫자부터 쓸까요? 제일 큰 숫자는 이 녀석이네요. c 플러스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c 플러스 b가 크고, 그 다음 c가 이제 제일 작고, 이런 크기 순서로 딱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세 개의 숫자를 또 곱하기 해서 11, 인수는 1, 11 이런 것들밖에 없고, 물론 이제 마이너스도 있겠죠 뭐. 이런 걸 교묘하게 곱하기 해서 11을 만들어 달라.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 같아서 11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1밖에 없으니까 그럼 마일부일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11인데요? 11 나오려면 마이너스 4는 2개 들어가야 되겠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곱하기 하면 11 나오는 거 맞죠? 제일 작은 수에 마이너스 11 줘야 되는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c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인데 이곳이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b 값은 10이 되겠고요. c 플러스 a는 1이 됐었는데 그럼 a는 12가 되고요. 됐습니까? c 알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11, 10, 12 이 세 개의 숫자의 합이 어떻게 되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으니까 11 하면서 이 값을 답을 해주면 되죠. 자, 정답은 얻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 기본을 지키면서 알고 있는지 해서 짜잔 해서 이제 나머지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요번에서는 선생님이 약간 방향을 비틀어서 그 결과가 11이 될 때 이 소수의 특징을 해서 적당한 수 찾기 해야죠. 찾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찾기 했을 때 이 생각을 떠올려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점, 살짝 방향이 선회되어 있는 점, 좀 독특한 점이 좀 있어서 이 문제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봤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이해 잘 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제는 1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두 다항식 ax, bx에 대하여 합을 나누고 곱을 나누고 나머지가 나오고 요상한 걸 또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좀 복잡해져서 감당이 안 되는 학생들이 나오겠네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정리는 모르면 써라. 무엇을 씁니까? 주어진 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주어진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지금 여러분들 그냥 배운 내용 그대로 지금 제가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풀어야 될 거 좀 복잡하지만 뭐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그대로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나머지 정리 그냥 가장 기본적인 철칙 잘 지켜달라. 주어진 식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사실 이 부분만 제대로 잘 써도 나머지 정리는 벌써 절반 이상은 풀이가 진행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어려워하시는 학생들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규칙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알게 되면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원리는 뭐였죠? 이 나누고 몫이 생긴 이 부분을 무엇이 되게 0이 되게 만드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자. 즉 수치 대입법이다. 그래서 이제 3을 대입하게 되는데 A3, B3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 치환해서 보죠. A3을 그냥 A, B3을 그냥 B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되면 위쪽 식에서 3 되겠고 두 번째 식에서는 곱이 얼마가 됩니까? 2란 뜻이고 최종 구해야 될 나머지는 뭡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물어봐가면서 곱셈 공식을 질문하는 그냥 현명한 문제를 내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 부분 곱셈 공식에서 활용해서 배웠을 겁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다. 됐습니까? 3 나왔습니다. 27입니다. 2, 3 얼마입니까? 18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9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무리 없죠. 뒤쪽 산수. 역시 산수는 마지막에 이제 답 처리해가는 과정을 좀 살펴보는 거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 앞쪽에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쪽에 항상 문제의 핵심이 존재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아무리 이상하게 생겼어도 주어진 식 주고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써가는 이 절차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0되게 하는 모르는 QX가 포함된 이 부분을 0되게 하는 적당한 수 대입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 원리니까 이해되셨죠? 자, 거듭 강조하면서 이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4번 문제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2차 함수 접한다? 이런 얘기네요. 중간에 K값에 관계없이란 표현에 현혹당하지 말자.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2차 함수 죽어도 2차 함수로 봐라. 근데 X축과의 관계면 Y값에 0을 쓰는 거니까 A-3KX 9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는 0인 2차 방정식으로 봐라. 접한다 근 한계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뭘 풀어야 되겠다. 중근 무슨 풀이? D0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들어갑니다. 짝수가 돼 있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3K-A의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도 되죠. 빼기 AC 가로 열고 9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이퀄 제로를 풉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 드디어 K값에 관계없이 K 문자로 정리하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K에 관한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가끔 처음부터 주어진 식을 K로 다시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자, 전개 들어갑니다. 9K제곱 6AK A제곱 마이너스 9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 이퀄 0 되겠습니다. 2 마이너스 6AK
a제곱 마이너스 b 이꼴 제로 됐습니까?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와우, 3분의 1입니까? 감사합니다. b 값은 얼마입니까? 9분의 1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1이 됐을 때 b분의 a를 구하라. 9분의 1분의 3분의 1이다. 그럼 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됩니까? 알았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풀이는 마쳤는데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지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차함수 x축에 접한다. 죽어도 이차함수로 봐라. x축에 접한다. y값 0이다. 그래서 근한계, 중근, 디제로 이런 절차에서 판별식을 하고 그 다음에 k값에 관계없이 와우, k 문자에 대해서 정리. 는 0이니까 항등식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풀이 절차를 잊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거듭 강조한 부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락쌤과 함께하는 장항고 문제 풀이. 이번은 어느 단원입니까? 그래프 보이네요. 2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fx다. 2차 함수죠. gx, 직선 gx 만나는 두 점. 뭐 이런 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이꼴 fx하고 y는 이꼴 gx가 있는데 만나야 된다. 그럼 같다. fx는 이꼴 gx 이런 걸 풀이하게 되는 거죠. 즉 fx 빼기 gx는 0 이런 거를 열심히 풀게 되는데 문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뺀 부분을 hx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줬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만나는 교점 좌표가 그림에 2, 6 좌표 확실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 녀석의 근이 2하고 6이다.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네요. 는 0 떼버리면 h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라는 함수는 여기가 2차에 f는 1차였으니까 최고차 계수는 요 f를 따라가야 되는데 최고차 계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근이 일단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 모양 이렇게 써줄까요? 그러면 h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되셨습니까? 이 과정을 이해한 학생들은 거의 문제를 읽고 곧바로 hx를 쓸 수도 있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x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돼서 이 h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된 함수예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뭐 2, 6에 뭐 저 가운데 이런 숫자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hx는 어디에서 어떻게 갔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4에서 이미 끝났군요. 그럼 4를 대입하라 이런 얘기네요. 4 대입하게 되면은 뿌이마이 정답 4. 자,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 그냥 최대값 4를 물어본 게 아니라 2p 플러스 q를 물어봤으니까 8 더하기 4에서 12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살짝 장난친 거고요. 문제의 핵심 어떤 거? 만난다. 교점이다. fx 빼기 gx. 이거 갑자기 무슨 식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항시켜서 이렇게 나온 이 식을 새로운 함수라고 정의해 준다라는 요 과정에 대한 요만큼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기초적인 부분을 질문 던진 건데 그래프가 등장해 있어서 조금 두려워하는 학생,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랑랑랑 즐겁게 풀고 계십니까? 자, 이번에 다룰 문제는 1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 근데 함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괄호 붙인 부분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모양 형태를 포함한 2차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똑같이 생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t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시면 되죠. 뒤에 쓰는 것이 뭐 같다면 t 이렇게 앞에 써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썼다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이런 2차 함수 문제를 풀이하는 거예요. x 범위가 0, 3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적용해서 1 됐고요. 근데 범위는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즉 그래프 이렇게 일부 구간만 써가면서 풀겠다. 자, 1 집어넣었을 때 가장 커야 되겠군요. 마일 V. 자, 3 대입했습니다. 마구 뿌육 마 3 최소값 최대값 딱 나왔습니다. 즉 우리는 이걸 t라고 했는데 이 t 값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얻어진다, 이런 결론을 얻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애초에 풀어야 될 함수 y는 2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7이 돼요. 이때 이제 t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와, 그러니까 맨 처음에 x 범위 주어진 것은 이 치환한 시계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t 값의 범위로 바꿔져 가야 되는 거죠. 치환하면 범위도 바뀌는구나. 아주 중요한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꼭지점에 이번엔 t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4분의 8 2. 자,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요. 이 꼭지점 들어가지도 않네요. 자, 지금 제가 꼭지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 정리 안 하고 있어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풀이하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자,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할까요? 1, 2, 마 8, 마 6, 플러스 17, 뭐 11쯤 되겠네요. 11. 최소값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 9, 18, 24, 17, 숫자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대값, 최소값 이 둘을 또 다시 또 뭐하라? 합쳐라. 와우. 20, 30, 40. 40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됐습니까? 59 이렇게 됩니까? 와, 그 다음에 최소값 11 해서 더하면 60에 70 해서 최종 답. 최종 답은 항상 뭐 이미 다 구해놓은 거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자, 치환해서 최대체수를 구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범위로 쓰여서 주어진 식의 최대체수. 최대체수를 2번 해야 되는 거. 근데 첫 번째 나온 그 결과가 다시 범위로 쓰여야 되는 거니까 만만치가 않았죠. 여러분들이 2학기 과정에 가서 합성함수, 함수의 합성함수 이런 거 공부하게 되면 등장하게 되는 합성함수의 최대체수. 와, 합성함수라는 걸 또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야기하고요. 그것의 최대체수. 이때가 되게 되면 자연스러운 패턴의 문제 유형. 물론 그때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형태인 거죠. 그래도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풀이가 되는데 지금은 아직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이걸 풀어야 되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는 좀 잘 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 2번 듣기, 3번 듣기를 권유합니다. 권장합니다. 제발 잘 이해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1번, 서술형 3번, 장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섭하신가요? 마지막 문항이라? 기쁜 거죠. 빨리빨리 풀이가 끝나니까요. 자, ABC는 세 변 길이를 나타내준다. 다항식은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 하하, 정상적으로 주어지진 않았네요. 무슨 삼각형이냐? 삼각형 관련 문제는 항상 무슨 삼각형이냐 묻는 거죠. 자, 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b제곱 x 더하기 2c제곱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거 써라 하고 했으니까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0 되는 숫자 열심히 집어넣자. a 집어넣습니다. a 세제곱 빼기 3b제곱 a 더하기 2c 세제곱은 0 됐습니다. 또 b도 대입합니다. b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b가 되네요. 3b 세제곱 더하기 2c 세제곱은 0. 당연히 밑에 거부터
손봐야 되겠군요. 2C 세제곱은 마이너스 넘기니까 2B 세제곱. B고 C 같단 얘기네요. 호호. 호호. 땡큐.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디에? 위쪽에 대입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 처리할까요? 자, C에다가 B를 대입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처리해야 되는데 뭡니까? 방정식 풀이해야 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인수분해를 해야죠. 2B 세제곱. 슉슉. 요거의 인수니까 B가 혹시 되려나? B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2B 세제곱의 마이너스 됐습니다. 자, A 마이너스 B 컬이 끝났고요. A 제곱 플러스 BA 마이너스 2B 제곱. 호호, 여기가 1, 2 계통이죠? 그러니까 뭐 B 제곱, 2B 제곱 이런 계통이죠? 아이고, 2B 이런 계통이죠? 자. 어느 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되면 되겠네요. 호호. 그럼 여기가 다시 또 A 마이너스 B. 여기가 A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전체적으로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A 마이너스 B 여기 또 있으니까 제곱 A 플러스 2B는 이퀄 제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 A, B들이 변길이니까 이쪽이 0이 될 수는 없죠. 변기를 더하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정보 A하고 또 B가 같네요. 무엇이 나왔습니까? A, B가 같은데 위에 B, C 같다.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같은 게 많습니까? 정삼각형입니다. 해서 답도 이쁘게 나왔는데 문제 만드신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답이 정삼각형인 게 좀 아쉽네요. 학생들이 잘 모르면 무조건 찍는 게 뭔데? 정삼각형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대충 찍어서 정삼각형 해가지고 정 모르면 서술형이니까 뭐 10점 만점이라고 치면 삼각형 답에 대해서 맞았으니까 그래도 몇 점 이렇게 받을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뭐 마지막에 한 얘기는 좀 농담 삼아서 한 거고요. 정확하게 해야 될 일 좀 시작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나머지 정리 형태는 쓰는 연습. 그 다음에 대입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서술형 이런 것도 다 점수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서 좀 몇 개 구해가기. 그랬더니 결과가 나오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삼각형 묻는 문제들은 대부분 인수분해 계통이 거의 문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한다는 사실 좀 명심하시고요. 지금은 거기에 이제 나머지 정리를 좀 이렇게 살짝 포함시킨 그런 특징이 좀 보여서 이 문제를 채택해서 같이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장항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랑랑랑.